거기다가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주말 내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한 마지노선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길어야 이틀, 사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 등록일까지 이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김문수 후보 측을 지도부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죠. 김문수 후보가 유세 일정 중단까지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서 임명장 하나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회의를 개최할 때 보면 뒤에 백드롭이라 해서 배경판이 있거든요. 그 백드롭 설치마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마지노선 시점도요, 당 지도부와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언제인지도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의견이 다른 거죠.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25일까지 시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일화 시점조차도 간극이 커요.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는 당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짜 데드라인이라고 한다면 6월 3일 조기 대선의 바로 전날,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너무 극단적인 그렇죠. 얘기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 그리고 뭐 공보물을 제출해야 되는 날, 그리고 후보 등록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어쨌든 11일에 후보 등록을 할 때 국민의힘 후보로서 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바로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그 말의 결이 약간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후보들 중에서는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원들께서 보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 6시에 두 명의 후보가 만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본인의 당무 선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미 9시부터 ARS로 우리 그 당원들에게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기 전에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예, 저는 전화가 왔는데 방송 중이어서 못 받았고, 네. 우리 송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김문수 그렇죠.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오늘 저녁 6시 이전에 ARS가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오늘 만남에 대해서도 취소하겠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후보를 대신해서 김문수 후보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는 것조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의 후보는 본인인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 네.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도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일화를 두고요. 김문수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도 계속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고 또 저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정치가 코미디다. 정치가 코미디. 인생이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냐. 이게 약간 느낌이 전셋집 들어갈 때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하고 계약서 안 썼는데 계약서 써야지. 그러니까 지원하러 가기 전에 그랬었어야 돼요. 너무 믿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약속만 믿고 계속 기다렸다가 낭패를 본 게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하고요. 또 단일화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글쎄요.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다만 온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이 나오면서 뭔가 여론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기존에 했던 마음가짐과는 좀 더 달라진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렇게 될 것이 예상 불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 김덕수, 을지문덕 이런 레토릭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과 국민으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면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구나 그렇게 예상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마지막 경선 토론회 때 단일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늦지 않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 늦지 않게라고 하는 워딩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1996년부터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30년째 정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경험 많은 정치인이 늦지 않게라고 하는 표현을 경선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면은 단일화를 빠르게 진행할 의중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양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후보 또는 제3지대 후보는 본래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마련이고 그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경험 많은 정치인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지금 단일화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동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기 신청했다는 소식까지는 오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속보 6월 18일로 공판기일이 변경이 됐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5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이재명 후보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6월 18일로 연기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재판부는요. 이재명 후보 측의 재판 날짜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는 속보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전에 하던 이 국민의힘 단일화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김문수 후보와 만남을 시도했는데요. 지도부와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신다 가니까 혹시 집에 오셨었나 하는 짐작을 안 계신다고. 혹시 뭐 또 사모님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소인 좀 부르고 그러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놀라시고. 강한테 계속 좀 해보고 좀 더 있었어요. 여보세요? 아니, 소리 좀 서비스만 걸리네 안 받으시고.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리는 이 두 지도부가 대구행 열차에 탔다가 김문수 후보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중도에 이 차에서 내려서
발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 자택을 지도부가 찾아갔지만 결국에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로 오던 이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전화로 직접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전 당원을 상대로 하는, 조금 전에 우리 두 패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이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당원 찬반 여론조사.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만큼 단일화가 되면 당 지도부도 관여하거나 개입할 이유가 없겠죠.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상대 여론조사는 지금 시간이 아주 급박합니다.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또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는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단하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9시부터 전 당원을 상대로 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해야 한다의 첫 번째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강행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뽑아놓은 경선 후보와 저렇게 대척점을 이룬다? 이건 나중에 뭐 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당 지도부가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선이 선거인단이 당원만 76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40만 명이 넘는 당원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까지 절반을 반영해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추진하더라도 그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당 지도부는 전략적으로 당 후보의 입지와 어떤 방향성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은 당에서 전당대회 공고를 했는데 그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 보면 안건이 미정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소집 공고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단일화 시도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즉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여야지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단일화로 오인을 받으면은 그것은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는 더욱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단일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혹시라도 당비를 내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재명 후보의 집권만큼은 막아야겠다는 그런 염원을 갖고 계시는 당원들과 또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